햇빛 속 해로운 자외선, 피부엔 멜라닌 색소가 있어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짜로. 얼굴이다 보니까 너무 또 심각했고 과연 이게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을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백반증은 체질이 남들과 달라서 내 몸의 멜라닌 세포가 이유 없이 죽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하얀 반점이 갑자기 생기는데 머리에서 발끝, 피부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 손실로 일어나는 백반증, 치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백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백반증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SST 피부 이식 시술을 할 경우에 90% 환자에서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병변이 작을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 치료가 중요한 백반증. 최근엔 진단법과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치 가능한 백반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에서 치료의 답을 찾아봅니다. 고통에 늪에 있는 환자의 피부를 회복시켜 희망을 전하는 피부과 전문의 박근 원장. 매주 336km를 이동하는 임상훈 씨.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차 좀 막히면 3시간 정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얼굴이 또 나아진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더더욱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백반증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매주 이동하는 겁니다.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만든 하얀색 반점, 백반증 때문인데요. 문제가 생긴 걸 알았을 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월 한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허연 것 같아갖고 부랴부랴 이제 포항 피부과에 가니까 백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짜로. 얼굴이다 보니까 너무 또 심각했고 과연 이게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하사분이 얼굴에 백반증이 생겨가 의과사 제대를 한 적이 있어갖고 이 병이 심각하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얼굴에 뭐 화상을 입었니, 얼굴에 뭐가 생겼니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서 그 정도인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약간 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얼굴이 많이 긋게 돼버리니까 정말 앞에서 내색은 못했지만 막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나을 수 있다 확신을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매일같이 검색을 하면서 더 좋은 곳이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걸 매일같이 검색을 하면서 상황을 얘기해 줬을 때 희망이 있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정말 우연치 않게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큰 희망을 얻고 원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원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임상훈님은 다리에 과거에부터 백반증을 가지고 계셨고요. 근데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계시다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얼굴에 백반증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셔서 근처 병원에서 이제 엑시머 치료를 하던 중에 이제 화상이 생기면서 이제 SST 피부 이식 시술이 있다는 걸 알고 경북 영덕에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치료를 시작해 약 4개월이 지났는데요. 90% 이상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백반증이 이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을 과거보다는 좀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술하고 네. 그 자외선은 아직 예.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처음 오셨을 때인데 그때
여기 아마 약간 화상을 좀 입으셔가지고 여기 자국 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심했네요. 네. 와, 지금 보니까. 보면 약간 이렇게 작은 반점들이 이렇게 요거 세 개가 보여요. 이렇게 짜잘하게 보이는데 오늘 그러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데가 얼굴이니까 네. 다리는 추후야도록 하고요. 여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좀 커버하면서 이제는 뭐 얼굴 이제 100% 완치 목표로 한번 이번 시술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방법은 건강한 피부를 채취해 백반증에 있는 환부에 이식하는 겁니다. 이 시술은 SST 피부 이식이라고 모발 이식에서 유래된 방법인데 백반증 피부 병변에서 백반증 피부를 0.4에서 0.5mm 크기로 제거를 해버리고요. 기디나 정상 피부에서 또 0.4mm 크기의 피부를 채취를 해서 소위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정상 피부가 백반증 피부에 이식이 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피부 색깔이 돌아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 그러니까 치료하다가 일단 부작용이 생겼고 또 잘 안 낫는다고 하니까 자포자기 심정과 반시반의하면서 이런 시술을 받으면 좀 좋아질지 걱정하면서 오셨는데 상태를 보니까 더 번짐은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초기 병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발생한 지가 지금 2석 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충분히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이제 확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이고 원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니까 제가 그럼 한번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시술하고 나서 뭐 그 다다음 주 지나면서부터 시술했던 부위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오실 때 거의 2~3시간씩 걸리지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오시고요. 오실 때마다 저도 성실껏 치료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수개월 만에 거의 뭐 반틈이 백반증 병변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좋아지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낫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되죠. 아유, 자신감이 완전 너무 옛날처럼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좀 왈왈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옛날 자신감이 그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손님들 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옛날하고 똑같네. 그리고 옛날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제일 또 좋았고 내 스스로 이제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술, 담배, 그다음에 선크림 잘 이용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성 그 얼굴 자체였어요. 근데 정말 그 부산에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시간 이렇게 다니면서 하루하루 갈 때마다 거기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100%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고맙죠. 딱 그래도 본인의 병이지만은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했는 와중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멜라닌 세포가 죽어 하얗게 변한 피부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죽은 것 같던 일상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백반점은 저도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불치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치료하면 백반점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백반점을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걸고 열심히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반증의 발병률은 약 1%로 100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한 2개월 정도에 손등하고 다리하고 거기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보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생길 줄은 몰랐어요. 목욕하다 씻고 나서 이렇게 몸에 다 로션을 바르니까 거기 보고 이제 이상하게 하얗다 해갖고 병원에 이제 왔죠.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건 백반증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업상 사람을 만나고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린 또 특히 이제 외국을 출장 가는 사람들이라서 또 더 안 좋죠. 실제로 절반이 넘는 백반증 환자가 피부 상태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응답했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답한 환자도 45%에 달했습니다. 백반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예, 괜찮습니다. 어디 한번 좀 가까이 좀 볼까요? 아직 완전하게 아물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손등에 백반증 생기면요, 이건 진짜 우리 잘 안 낫기로 손가락 다음으로 심한 부위인데 아무튼 초기에 일찍 발견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초기에 일찍 발견된 백반증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되어 있지만 요 주변에 색소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초기에 우리 뭐 엑시모 레이저를 한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지 하게 되면 다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이 수술까지 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손은 이제는 뭐 겉으로 잘 표시 안 나죠, 그죠? 요거 아마 상처만 좀 아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반증 초기에는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때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전학철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병원에 그 탈모 치료로 꾸준하게 이렇게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오던 중에 손에 원장님 뭐가 하나 생겼어요라고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바로 백반증이라서 굉장히 일찍 진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가지면서 병원까지 오기에는 최소 수개월이 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일찍 발견되자마자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손의 병변은 좋아졌고요. 그런 사이에 다리에 또 작게 하나 생겼는데 초기에 진단된 것들은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는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하지만 병원을 가까이에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게 되면 백반증은 전혀 걱정할 질환은 아닙니다. 가벼운 피부 가려움증 좋아지듯이 백반증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백반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우드램프를 사용합니다. 암실에서 자외선을 내는 파란 불빛을 비추면 병변이 더 희게 보이는데요. 치료할 때도 우드램프를 보면서 진행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번지진 않으시죠, 그죠? 다리도. 초기에 발견된 것들은 제가 치료해보면 거의 한 2주, 2, 3주 치료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다양한 치료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초기에 일찍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기 군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로 면역 억제제로 더 번지지 않도록 먼저 그 치료를 하고요. 그러면서 엑시머 치료를 하면서 손등에 노출되다 보니까 환자분이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셨고요. 또 당시에는 크게 번짐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SST 피부 이식 수술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조기 군환 치료는 백반증 발병 초기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건데요.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선크림은 병원에서 원장님이 자주 바르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자주 하라고 병원에서 또 연고를 또 여기만 바르는 연고를 따로 줘요. 그래서 그거 하고 주기적으로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거든요. 하고 주사도 맞고 계속 이제 주기적 관리를 하니까 많이 나아지죠. 모든 병은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조기에 안 잡으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은 그걸 다시 늦게 치료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자기한테도 큰 부담이 되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반증은 전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이 30세 이전에 발병하는데요.
발병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졌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3학년 때 처음 조그만 부위를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한번 갔다가 백반증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러다가 피부가 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 백반증은 그 나이 전반적으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80, 90 어른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치료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반증의 특징은 분절령이라고 해서 보통 몸의 반틈에 생깁니다. 얼굴에 생기면 얼굴 반틈, 몸에 생기면 몸의 반틈 생기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가슴에서 왼쪽 팔에 분절령으로 생긴 경우인데 이 분절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하고 빨리 번져나갑니다. 대신에 다른 데로 더 번지진 않지만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학생을 아기 때 치료를 했지만 잘 낫지 않아서 치료를 손 놓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시술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학생을 설득해서 조금씩 테스트로 병변을 그 시술을 하였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번 방학 때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SST 피부 이식 수술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백반증이 작게 생겼을 때 타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작았던 병변이 갑자기 크게 번졌습니다. 여러 치료법을 수소문한 끝에 피부 이식을 시행했죠. 이거를 해도 좋나?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한 부위만 한번 해보자 했는데 6개월 정도 경과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방학 동안 욕심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3번 정도를 했는데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시작한 첫날 했던 그게 한 달 되니까 또 살이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좋은 시술이구나. 제가 처음에 카페나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는 뭐 나올 수 없는 병이라고 눈물이 막 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막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발표를 조금 했을 때 너무 무지하니까 엄마가 이거는 그냥 온몸에 퍼지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6학년 때 보니까 이제 퍼지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카페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이제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을 때는 막 눈물이 또 쏟아지고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누르고 약 6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병변이 점차 줄고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생겼을 때도 그래도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낫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몸으로 퍼질 수 있는 질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병원이나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약간 하얀 반점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저희 아이처럼 좀 몸이 커질 텐데 더 좋은 방법이 병원 가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도 글도 남겨주고 좋아졌다라는 사진도 올려주고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게 되면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그 ST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낫습니다. 어릴 때 생겼기 때문에 이미 더 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굳이 뭐 조기군환 치료 같은 많은 약물을 쓸 필요 없었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엑시머 치료를 꾸준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허벅지 쪽에 백반증이 있던 박경근 씨. 3년 전 갑자기 흰 반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그냥 지냈죠. 처음에는 한 7살 때도 있었는데 이쪽에 허벅지에 한 이 정도 크기로 있었는데 그냥 접인 줄 알고 그냥 있다가 이제 30살쯤 되니까 처음에 이제
다리 쪽도 있고 여기 허벅지 쪽에 이렇게 분명 퍼지고 있고 이쪽 허벅지도 생겼고 갑자기 엉덩이 쪽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있고 이제 팔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팔꿈치에도 생겼고 그리고 온 전신 다 퍼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피부 관련됐으니까 이제 피부과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피부과 갔는데 이제 한 번 치료 가서는 이제 치료 안 되고 계속 꾸준히 봤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나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치료가 있다 해서 한약까지 먹고 이게 열 치료 뭐 레이저 치료 다 했는데 한 3개월인가 한약도 먹고 했는데 경우가 나아지지 않아서 부모님이 여기 이제 알게 돼가지고 소개받고 왔습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었는데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피부 이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증상이 심했던 종아리의 하얀색 반점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7살 때 처음 병변이 생긴 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지켜보다가 최근 한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온몸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도 생기고요, 허벅지에도 생기고, 배에도 조금 생기고, 엉덩이에도 넓게 퍼지고 손가락에도 생기면서 이렇게 퍼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우선 3년 동안은 더 번지고 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정강이 쪽에 있는 제일 큰 병변에 먼저 SST 피부 이식 수술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좋아지면서 환자분이 만족하시니까 이후에 허벅지, 엉덩이, 지금은 백반증 중에서 제일 잘 안 낫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가락 끝에도 SST 피부 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발은 마찰과 외상을 당하기 쉬워 백반증이 잘 생기고 쉽게 낫지 않습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의 치료가 어렵죠. 2주 지났는데 우리 이식하는 포인트에서부터 색깔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중지랑 비교하면 50% 이상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제대로 이 손가락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요 네 손가락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까지 해버리면 우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요 네 손가락 끝을 먼저 꼼꼼하게 하고 나서 여기 다 좀 회복되면 다시 엄지손가락하고 치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모내기 이식술은 미세한 크기의 정상 피부를 한 땀 한 땀 채취해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백반증이 있는 환부에 피부를 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백반증에서 손가락 끝에 생긴 백반증은 안 낫기로 유명한 백반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손가락에 뭐 백반증 있다 그러면 저희 일반적으로 피부 의사들은 이거는 영원히 안 낫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손끝에 손톱 만드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만 멜라닌 세포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손톱 만드는 세포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저희가 신경 써서 했는데, 3개월 전쯤에 시작했던 그 정강이의 병변은 거의 한 90% 이상 호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시술하는 부위마다 생착률이나 치료 경과가 너무 좋아서 환자분도 되게 만족스럽고요. 치료하는 의사로서도 되게 자긍심도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술 이후에 그 치료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엑시머 치료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피부 이식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손가락 쪽에도 테스트로 조금 이제 우리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테스트로 조금 시술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또 좋아지니까 이제 나머지 손가락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번에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시술했습니다. 딱히 관리한 건 없는데 외출 전에 선크림 정도 바르고 나간다든지 평소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하얀 공포로 불리는 백반증. 장비가 발달하면서 피부 이식술이 백반증 치료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엑시머 레이저 등을 함께 사용하면 치료 효과는 더 높아지는데요. 이젠 건강한 피부를 회복해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백반증은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쉽게 치료를 포기하고요. 심지어 의사들도 백반증은 잘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의학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백반증 전문의의 사명감, 최신 의료 장비, 그리고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
그리고 새롭게 지금 개발된 SST 피부 이식 수술이 결합된다면 백반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빠질 듯한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한번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를 아예 못해서